제가 오늘은 드라마 봤던 거 수다를 좀 떨려고 하거든요. 하이퍼나이프를 봤습니다. 박은빈 씨가 나오고 그리고 설경구 씨가 나와요. 박병은 씨도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인물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주요 인물이. 박은빈 씨가 그냥 우리 박은빈 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서는 저 사실 정세록인 줄 알았는데 정세옥인 거를 지금 8부작짜리 이걸 다 보고 나서 지금 나무길을 통해서 알았어요. 뭐야, 배우 이름 가지고 그냥 얘기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줄거리는 정세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은빈 씨가 굉장히 여기서 똑똑한 천재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근데 이거는 전문적인 저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며칠 전에 무슨 변호사분이 설명하는 살인사건이나 이제 이슈가 되는 이런 사건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걸 봤는데 그분은 사실 변호사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부분의 지식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는 있잖아요. 하여튼 그분이 설명한 거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들었던 거서. 그래서 그분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구분을 하셨는데, 소시오패스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 감정들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그와 반대로 그런 감정들이 결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이제 후천적으로도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자기의 원하는 바가 있으면,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고가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사이코패스는 그것과 완전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실제로는 이게 도덕적으로 맞고 그름에 상관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눈에 띄겠구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겠구나 하고서는 그냥 그러한 본성을 감추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심지어 똑똑한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우리 사회생활에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관점으로 해서 이 드라마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맞는 정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전달해준 정보를 그냥 저는 받아들이고 그게 머리에 남아버려가지고, 그걸 만약에 배경지식으로 한다고 치면 박은빈 씨는 소시오패스, 그리고 설경구 씨는 사이코패스다 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되게 본질이 비슷하거든요. 둘 다 의사이고 17살 때부터 이제 의과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천재 소리를 들었고, 둘 다 이제 되게 독특한 면이 있는데 정세욱은 이거를 숨기지 못하고 설경구 씨는 이걸 숨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차분하고. 근데 이제 박은빈은 성격이 그냥 빵 하고 터져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 무대뽀인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설경구 씨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약간 침착하게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에 맞춰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둘 다 살인을 해요. 박은빈 씨는 막 살인을 해도 막 갑자기 죽이고, 그리고 좀 약간 해결하는 것도 좀 어설프고 이런데, 이제 설경구 씨는 살인을 해도 티가 안 나고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좀 약간 계획을 짜서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둘은 애증의 관계란 말이에요. 둘이 이제 제자와 교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박은빈 씨가 자기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느껴서, 그래서 설경구 씨가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얘가 이제 독특하고 이상하지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키웠는데, 그러니까 박은빈 씨가 이제 설경구도 살인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찔러보고 물어보고 되게 직접적으로 자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막 문제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둘이 이제 갈라서고 이제 의료증을 박탈을 당해서 박은빈 씨는 그냥 조용히 시골 동네에서 약국 차려가지고 생활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설경구 씨가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박은빈 씨를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엉켜져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런 건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 저는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뒤에 숨어있는 똑똑한 사이코패스 약간 요런 느낌.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그런 이상한 묘한 행동들을 할까 막 이런 거.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게 진짜로 이 한 사람은 뭐 사이코패스고 한 사람은 소시오패스고인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의 성향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제 교묘하게 뭔가의 이런 막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막 벌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사실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얘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 두고 내가 원하는 조건 안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개인적 이득만 딱 취하고 이런 거를 하는 뭐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상상을 하고 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8화에서 너무 기대됐거든요. 이제 드디어 나오겠구나 이러면서 왜 저 사람이 계속 살인을 했는지 왜 여기서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 막 그걸 막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드라마였어요. 제가 제일 또라이였나 봐요. 근데 진짜 또라이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박은빈 씨가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갖고 설경구 씨가 이제 그거를 도와주러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막 아웅다웅 왜 날 싫어요? 왜? 이러면서 둘이 막 난리를 쳐요. 근데 막 거기서 내가 널 왜 싫어해? 이러는데 막 온몸에 막 피범벅대는데 막 둘이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그 울거든요. 근데 눈물 나. 어쨌든 1, 2화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3, 4, 5가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6화에서 재미가 있어. 드디어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어. 막 이랬는데 7화에서 갑자기 너무 재미없어. 그러다가 8화 이거 내가 원했던 내용 아닌데? 약간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죠. 나는 이런 해피엔딩을 원하고 본 게 아니었는데? 막 약간 이러면 진짜 또라이 같아. 하여튼 거기서 제가 제일 이제 너무 거슬렸던 역할이 뭐였냐면 거기에 이제 박은빈 씨랑 같이 해가지고 그 설경구 씨 뇌 수술을 하기로 한 뭐라고 해요? 교포인가?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교포를 흉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 말의 어눌함 같은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걸 흉내내는 게 좀 뭔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흉내도 못 내서 교수님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흉내낸 거 좀 너무 병맛이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혀가 안 꼬부라지는데 꼬부라지는 것처럼 하는 느낌? 계속 자신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듣기 싫고 짜증나고 분위기를 자꾸 깨는 것 같고 막 진지한데 계속 난 그쪽한테 배팅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자꾸 깨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살았어도 그냥 한국어 잘하는 사람으로 그냥 나오게 해주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시련을 준 건가. 약간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설경구 씨의 17살 때, 20대 때, 요때가 나오는데, 이제 뒷모습만 계속 나오다가, 이제 그게 이제 교차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탁 나오는데, 설경구 씨가 머리에 가발을 쓰고, 갑자기 이렇게 너무 얼굴을 허옇게 바르고, 입가가 뭔가 약간 왜 나이가 들면 입술이 얇아지고 그러잖아요. 그 입술이 너무 얇아진 채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갑자기 띵 서 있는데 그냥 뒷모습만 계속 찍지.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진짜 젊어 보이는 게 맞거든요. 머리 하나만 바꿨는데도 그 정도면은 젊어 보이는 게 맞는데 근데 뭔가 그 20대 뭔가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뭔가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 좀 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멋있음 있어. 하이퍼 나이프 딱 뜰 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딱 시작하면 너무 재밌겠는데? 하고 보고서는 이제 아쉽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보다 제가 진짜 또라이인 걸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여요.
뭔가 박은빈 씨 역할은 좀 더 막 그 대책 없이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가 강조되는 인물인데 생각보다 거슬린 사람이 별로 없나 보네.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그런 하여튼 그런 네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전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워요. 뭔가 반전이 있었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그래도 이게 여름실이니까 이렇게 더워도 뜰만해요. 손이 막 덥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대바늘을 하든 코바늘을 하든 좀 덜 더워서 그건 정말 좋네요. 여튼 그랬습니다. 엽서 읽기 부분입니다. 짧은뜨기 마무리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될 텐데요. 이렇게까지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잘 도안에 따라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땡. 엽서 읽기 부분입니다. 짧은뜨기 마무리를 했으면 지금처럼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목이 더워. 빨리. 먼저 짧은뜨기 마무리를 했으면 실을 잡아주세요. 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스팅하고 있는 거는 아직 사이즈 때문에 사이즈별로 여러분 제가 이제 도안을 다 완성을 해가지고 테스팅 겸 이제는 마무리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뜨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로 떠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그 당근 알바를 이제 구경을 하다가 저한테 어떤 회사 하나를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그냥 일반 회사인데 정직원을 뽑는데 당근 알바에 올린 거예요. 근데 지원을 했죠. 그랬는데 면접이 바로 잡혔고 면접 준비를 하는데 회사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네이버에도 쳐보고 막 이랬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회사가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를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게 지역 기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 회사가.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 사기꾼 새끼들 이렇게 써놓은 댓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상한데? 라고 이제 조금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회사에 지점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단체로 뭔가 행사하는 영상 같은 것도 개인이 찍은 것도 있고 회사 측에서 찍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 이제 연예인도 초청을 해가지고 연예인도 오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뭔 사이트를 하나 켰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자의 사진도 있었고 대표자가 이제 쓴 글도 있는 거예요. 글도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면접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읽었어요. 근데 뭔가 내용이 조금씩 핀트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네. 내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이러면서 저는 저의 문해력을 좀 되게 상당히 의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차라리 이제 다른 걸 보자 하면서 이제 영상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소개 같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좀 봤어요.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 관련된 영상들을 한 몇 개를 봤는데 그게 약간 이런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관해서 만드는 이런 이벤트나 행사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약간 사이비 종교 행사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모아서 남자친구한테 보냈어요.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괜찮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불안해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별로면은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얘기가. 그래서 아니 보라니까 이거 좀 보라니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 약간 좀 이상했던 그 사이비 종교 같이 보였던 그 영상을 남자친구한테 보냈어요. 이것도 봐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상하네 하면서 이제 같이 찾아보고 이제 가지 말라고 얘기도 그래서 하더라고요. 안 가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튼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연관 검색어에 신고, 사기 이런 것도 있었고 거기 이제 관련 영상들이 몇 개가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거를 막 몇 년 전 거, 진짜 옛날 거 이런 게 뜨는데 근데 저는 잘 모르는 단어인데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해서 아마 제가 편집하는 시점에 폰지 사기가 뭔지 알아서 여기다 적어주겠죠? 하여튼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를 피해 수법, 사기 신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뉴스 같은 게 같이 뜨는 거예요.
회사명도 비슷한데 대표자명까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근 알바 거기서 들어가서 대표자명도 확인해보고 그 제가 찾아본 자료들의 대표자 이름을 찾아봤는데 동일하긴 했거든요. 하여튼 뭐 제가 이것을 뭐 100% 확신한다, 100%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좀 많이 수상하기는 했었죠.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면접을 이제 연락드려서 그냥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이제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못 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면접을 이제 안 갔고, 근데 이제 챗 GPT 말은 다 믿을 만한 게 아니지만 챗 GPT가 일자리 제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투자나 가입 권유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직원처럼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좀 그렇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그게 사기 기업이라면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갈 수가 없었어요. 여튼 그랬던 경험이 생겨버렸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거 또 떠드느라고 안 떴죠? 이거 뜨고 이제 완성된 거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한테 세탁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밖에 나가서 사진도 좀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새벽에 나가야 되나? 사람들 없을 때. 아무튼 좀 이렇게 푸르른 때에는 좀 밖에 나가서 찍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밖에서 영상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까요? 되게 찐따처럼 나올 거예요. 여튼 다음에 좀 만들고 나서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